그리고 가장 최근에 벌어질 일은 바로 영국의 EU 브렉시트죠. 연구만 하시는 분들은 브렉시트라는 단어 자체를 뭐 스프레드 시트의 변형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사실 브렉시트는 브리튼 엑시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문제인데 아니 영국이 왜 EU를 탈퇴하고자 합니까? 그것도 아까 말했던 정치적인 불신과 경제적인 불안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국에서 EU를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진보적인 젊은 사람일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실제 영국에서 EU를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40대 이상의 나이 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인 성향으로 영국의 국익을 우선해야 된다는 사람들. 우리 일자리를 왜 이민자들한테 뺏기냐? 우리가 1년에 왜 60조가 넘는 돈을 EU 분담금으로 내야 되냐? 이런 거를 떠드는 사람들이 바로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고 오히려 젊은이들은 우리가 한 EU라는 울타리에서 같이 성장해야 경제가 같이 큰다. 따라서 우린 영국의 EU에 남는 게 좋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약간 세대 갈등 양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월까지만 해도 EU에 잔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약간 높았어요. 55대 45 정도로 높았는데 조금씩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민자한테 자꾸 뺏기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점점 EU 탈퇴론자들이 늘어서 얼마 전에는 EU 탈퇴하자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EU에 영국이 탈퇴하는 일이 생기는가? 라고 걱정을 했는데 하원 의원님 한 분께서 피살당하시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얼마 전에 또 한 번 여론이 역전돼서 23일날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날로부터 사흘 후에 브렉시트 찬반 투표가 벌어지는데 아주 박빙이지만 현재는 약간 EU 잔류론이 높습니다. 그러나 부동층이 약 10%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에서 금융을 잘하는 나라라고 이렇게 손꼽힌 나라가 있잖아. 미국의 월가가 있고 영국이죠. 영국의 런던은요. 유럽으로 가는 모든 투자자들이 모이는 금융의 주간지예요. 아시아에는 그게 싱가포르고 그 영국이 만약에 EU에서 탈퇴를 했다. 그럼 한국 같은 나라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한국은 EU랑 지금 FTA 맺어놨잖아요. 근데 EU에 영국이 끼어 있었잖아. 근데 영국이 EU에서 빠져. 그럼 이 FTA는 그대로 유효할까요? 아니요. 재협상이에요. EU의 가맹국이 누구냐에 따라서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EU로 진출할 때 현지법인 세우고 할 때 영국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것도 이제 골치 아파져. 왜? EU와 영국은 다른 경제권이 됩니다. 따라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뭐라고 해? EU의 브렉시트를 반대합니다. 라고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 자체는 너무 상처가 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다자간 메가 FTA는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죠. 그러니까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건 나라 대 나라로 맺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EU는 단일로 봐서 매겼고 우리 멕시코와 우리나라 칠레 우리나라 뭐 이런 식으로 매겼는데 지금 세계가 조금 다원주의로 가요. 다원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시기로 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중국과 미국이 너무 목소리가 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외국 국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국과 중국과 싸울 수 있는 등치를 가져야 돼. 그 등치를 갖는 방법은 딱 하나야. 뭉쳐. 나라끼리.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같이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협상을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끼리 뭉쳐서 북미 나프타라든지 EU를 맞상대할 정도로 크고 싶은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크기가 힘들어. 그 와중에 미국이나 중국이 이렇게 발을 싹 담그지. 우리도 FTA 넣어줘. 그래서 자꾸 들어오는 게 얼마 전에 있었던 환태평양에 있었던 TPP라든지 RCEP이라든지 EU와 미국의 그 새로운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브라질 리우 하계올림픽이 열릴 겁니다. 남대에서 열리는 최초 올림픽. 이 중에서 브라질로 올림픽 때 가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 분 있나요? 왜 가기 싫어요? 왜 위험해? 뭐가 위험할까? 지카 바이러스. 게다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총격전이 없는 날이 없대 리우데자네이루. 그런데 올림픽은 열려. 그런데 호세프 지우마 대통령은 탄핵당해서 지금 대통령 정지 상태예요. 대통령이 없는 나라에서 8월에 올림픽이 열리는데 치안은 불안하고 모기 새끼들은 날아다니고
소두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들이 있어서 처녀들은 가기 더 무서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열립니다. 근데 무조건 가요. 놀라운 건 애틀리 사람들은 안 갈 것 같아요? 가요. 정부에서는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꼭 ICT 올림픽이라는 걸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나라에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전시회예요. 그럼 전시회할 때 대한민국 대표 국가대표 ICT 출연연인 애틀리 연구선발 빼놓을 것 같아요? 아니요. 미래부에서 분명히 한 팀 내지 두 팀 가라고 할 거예요. 누가 갈지 몰라. 지카바리오스에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여튼간 브라질에서 리오올림픽이 열리는 거. 지진공도 세졌죠. 밀레니얼 세대도 세지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뭐냐면요. 1981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81년생부터 2000년생.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봤는데 최근에는 한 세대를 20년으로 봐요. 그래서 81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애들인데 얘네를 부르는 말이 밀레니얼 세대예요. 얘들이 새로운 구매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81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났으면 2010년에서 20년대 사이에 드디어 20대, 30대, 40대인 거예요. 그런데 얘네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은퇴를 합니다. 그게 유명한 베이비 부머들이에요. 베이비 붐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무지하게 애들을 많이 태어났으니까 붐이지.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은 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베이비 부머들 지금 막 은퇴하시고 있어요. 그분들은 언제 태어나신 분들이냐면 하여간 전쟁, 6.25 전쟁 때 끌려갔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저 인간으로 복귀해서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던 그 시절 막 내려 생겨납니다. 그게 우리는 1953년부터 65년 사이인 거예요. 그게 우리 베이비 붐이에요. 근데 미국의 베이비 붐은 우리보다 조금 빨라요. 왜? 걔들이 겪었던 전쟁은 이 6.25가 아니야. 6.25는 중요한 전쟁이 아니야, 걔들한테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45년에 끝났잖아? 끝나고 나서 돌아간 사람들이 막 난 게 50년대부터 60년 사이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베이비 부머들인데 그분들의 숫자가 6천만 명이에요. 미국에서만. 그 6천만 명이 은퇴를 하기 시작하고 계속 가면서 요 밀레니얼 세대, 81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애들한테 이게 물려주기 시작해요. 물려줄 거 있어서 참 부럽죠? 물려주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 미국 내에서 6천만 명의 베이비 붐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 얘들은 쪽수가 9천만 명입니다. 얘네한테 물려주는 돈이 우리 돈으로 20경이에요. 경이라는 단어와 다 20경이란 천문학적인 금액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시기가 지금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돼? 파워가 생겼잖아. 구매 파워. 그래서 얘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IT 친화적이지. 자기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예전엔 광고를 보고 돈을 짰지만 지금 어떻게 해? 상품평조차도 지들이 분석을 해. 분석을 하고 그걸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SNS에 익숙하고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들이 새로운 구매 파워로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ICT라고 굉장히 소비자에 밀접하게 움직이는 우리는 이들의 동향을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한마디로 한정된 재화가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재화를 나눠 쓰잖아요. 나눠 쓰면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공유경제의 1년 세계 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 정도예요. 20조 원입니다. 20조 원 정도인데 문제는 현재는 20조 원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CAGR, 즉 순증가율이 80%입니다. 매년 80%씩 성장하는 산업이 어디 있어요? 엄청나게 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화의 공유, 공급자, 소비자의 경계가 철폐되는 세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오픈 이노베이션 얘기입니다. 예전에 오픈 이노베이션 얘기할 때는요, 애틀리에서 꼭 그 얘기 썼어요. 산학연.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한다 얘기했는데,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의 주체는요, 산학연이 아닙니다. 누가 주체일까요? 오픈 이노베이션의 주체는? 아무도 답이 안 나와. 그렇지, 소비자가 주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논할 때 무조건 소비자를 논하지 않고는 배워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잘하는 기업들이 뭐가 있냐면 레고나 샤오미 같은 기업이 있어요. 레고는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요즘에 그 부모님 세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지난 5월은 죽음의 달이었죠. 이게 가정의 달이 아니야. 가정경제 파탄의 달이지. 왜? 어리니까.
있어 어버이날, 있어 스승의 날, 있어 결혼식은 왜 그렇게 5월에 많아? 그래서 가정경제 파타의 달인데 어린이날에 딱 맞닥뜨린 부모들은 항상 애들이 원하는 선물에 부딪히지. 그 대표적인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레고지. 레고 사보신 분들, 레고 여기서 안 사봤다는 부모들은 그렇게 나쁜 부모예요. 레고를 사봤어야 돼. 레고 얼마 정도 하는 것 같아, 가격이? 요만한 거 하나에? 요 세트 하나에? 10만원이 넘어요. 요 정도 하나는 게 10만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딱 봤을 때 커 보이는 이런 거. 20만원에서 50만원짜리 줬어요. 레고 굉장히 비싸. 그래서 부모님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레고를 사준 그날 아빠와 엄마는 돌아와서 무슨 행동을 해? 아이와 같이 보고 조립을 해주는 착한 행동을 합니다. 하죠? 하죠. 그래 놓고 일단 부셔지지. 치우고 나서 다시 조립할 때마다 무슨 문제가 생겨? 그래, 부품이 없어. 울타리를 세우고 싶은데 나무가 없고 페인트 칠해진 그 덮개가 없어. 얘가 먹었나, 그게 소파 밑으로 들어갔나, 치웠나 몰라. 그럴 때마다 막 느끼는 게 뭐냐면, 집에 3D 프린터 있으면 그거 생산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들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가 바로 그런 상상을 실현시켜줘. 부모랑 아이랑 같이 저는 꿈에 나오는 백설공주의 성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제안을 하고 모양을 그려주면요, 거기서 채택된 걸 골라서 진짜 그 시리즈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레고 디지털 디자인에서 채택된 걸 올려서 실제 판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샤오미 같은 경우 마지막 얘기했는데, 샤오미는 우리가 보통 부를 때 대륙의 실수라고 부르잖아요. 대륙의 실수라고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좋은 품질의 제품을 이 가격에 내놓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걔들은 그게 다 전략이었죠. 플랫폼, 자기들의 경제,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그 샤오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샤오미의 충성 고객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집단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게 900만 명이에요. 우리랑 단위가 틀려. 그러니까 중국은 100만 장자라고 부르는 부자의 숫자가 4,600만 명입니다. 우리 국민 숫자가 약 4,600만 명. 13억 중에 4,600만 명이 100만 장자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규모가 틀리긴 틀립니다. 900만 명의 샤오미의 충성 고객들이 뭘 하냐? 샤오미에게 일주일 단위로 제품 개선 아이디어를 내줍니다. 그럼 샤오미는 그걸 분석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품 개선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분석해서 샤오미 제품을 내놓습니다. 즉 그들은 그냥 외국에서 좋은 제품 짝퉁으로 뺏기는 게 아니고 계속 고객 개선 의지를 받아들여서 만든 제품을 아주 헐값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샤오미가 무섭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얘기를 한 15분에 걸쳐서 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도 하죠. 만약에 더 강의가 필요하면 다음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